자, 35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상호 연락이 있어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 동시범 문제는 아예 제기될 여지가 없죠. 2번. 자, 독립행위가 경합하더라도 결과 발생 원인된 행위가 판명됐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를 한 행위자는 기수가 되고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는 그 죄의 미수가 되거나 무죄가 된다. 그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는 동시범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는 동시범의 특례가 19조잖아요. 19조. 19조가 적용되고 만약에 그 각각의 독립행위가 과실범일 때는 무죄가 되기도 하죠. 상해죄 동시범 특례는 그 보호법을 달리하는 강간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263조 동시범은 상해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자, 그 독립된 상해 또는 폭행 행위가 경합해서 사망 결과가 발생하고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해치사, 폭행치사죄의 경우에도 동시범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36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2번. 자, 기억. 자,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했을 때에는 263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조가 적용된다. 그쵸? 자, 19조 같은 경우는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19조가 되는 것이고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263조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263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는 19조가 적용되는 것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상해 결과를 발생하게 했을 때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는 각자가 기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공동정범의 예라고 하는 것은 기수를 말합니다. 디귿번. 강간범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고 리을번은 연락을 받았다 했잖아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동시범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 공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263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37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자, 박스 볼까요? 갑은 상해죄 의사로, 을은 폭행죄 의사로 의사 연락 없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때렸는데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 원인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시범으로 가는 겁니다. 상해 결과이기 때문에 263조가 되겠네요. 그래서 밑에 263조가 적용된다. 맞죠? 만약 그 상해가 을의 폭행으로 밝혀졌다면 그때는 19조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19조나 263조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밝혀지지 않았을 때, 즉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 동시범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원인 행위가 판명되었다면 동시범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 결과에 따라 죄의 죄책 여부를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을의 폭행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당연히 을에게는 상해죄가 되는 것이고 폭행치상이 되는 거죠. 폭행치상. 갑은 이 결과 책임지지 않으니까요. 상해죄 미수가 되는 거죠. 폭행은 을의 폭행이었기 때문에 갑은 이 폭행에 대한 이 상해에 대한 결과는 을의 폭행이기 때문에 이 결과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상해죄 미수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을이 폭행했다는 것 자체가 폭행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동시범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동시범 특례라고 하는 것은 각각 독립행위가 경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을 폭행 자체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독립행위가 경합을 하지 않죠. 그래서 동시범 문제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설도 가보시면 분명치 않을 때는 가해행위 자체가 분명치 않을 때는 독립행위 경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동시범으로 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4번.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면 263조가 적용되죠.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도 적용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틀렸죠. 38번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기억입니다.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연락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공동정범이 됩니다. 동시범 안 돼요. 동시범은 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263조가 적용된다. 안 됩니다. 상해를 입은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다시 상해를 입었다. 판명되지 아니하였다면 263조가 적용된다. 그쵸? 갑도 상해, 을도 상해인데 그 사망이 결과가 누구로 인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면 263조 동시범위 특례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예라고 하는 것은 기수 처리하겠다 그 뜻입니다. 공동정범으로 간주한다가 아니라 상해치사죄 기수로 처벌한다 그 뜻이거든요. 자, A가 행인 갑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의사 연락이 없어요. 자, 또 을이 갑과 의사 연락 없이 A를 폭행하자. 자, 무단횡단하다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서 사망을 했다. 263조가 적용된다. 맞습니까? 지금 이 사망이라는 것이 누구로 인해서 사망했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누구로 인했어요? 차량에 치여 사망한 거잖아. A 폭행으로부터 사망한 것도 아니고 을의 폭행으로부터 사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치? 갑으로부터 폭행으로 사망한 것도 아니고 을로부터 폭행으로 사망한 것도 아니고 이 사망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거야. 즉 원인된 행위가 판명된 거야. 판명된 것이니까 즉 원인 행위가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고 판명이 난 거예요. 판명이 났으므로 동시범위 적용되지 않는 거죠. 동시범위라고 하는 것은 판명되지 않았을 때 동시범위 적용되는 겁니다. 자, A가 갑이 운전하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다. 여기도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건 뭐예요? 과실범위잖아요. 지금. 교통사고를 뭐 고의로 냅니까? 보통 다 주의무 위반, 부주의 때문에 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과실범위이기 때문에 과실범위의 경우에는 동시범 특례가 적용이 안 돼요.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즉 2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동시범 특례는 고의범만 적용된다는 게 다수설 얘기죠. 해설도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 판명되었다는 부분, 과실범일 땐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 9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2번 기억입니다. 함께 폭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게 뭐야? 공모가 있는 거잖아. 공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자, 갑은 길 가던 A를 아무런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을 하였다. 격분한 A는 분을 풀기 위해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었는데 을로부터 또 수차례 얻어맞았어요. 즉 폭행은 갑으로부터 맞았고 을로부터 맞은 겁니다. 근데 무단횡단하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앞에서 이거랑 비슷하지. 요 38번의 요 3번 문제랑 비슷하죠. 그치? 여기 왜 사망했다고요? 여기 사망을 왜 했다고요? 갑으로 인한 것인지 을로 인한 것인지 판명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겁니다. 그 말은 원인 행위가 판명되었다고요. 판명이 났기 때문에 223조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디귿번. 자, 상해를 당한 후 사망했다. 근데 사망의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263조가 적용된다. 그치? 갑은 A에게 상해를 당한 다음에 떠났다.
A는 근처를 떠나던 행인에 의해서 시비를 붙은 다음에 또 상해를 당했다. 즉 A로부터 상해를 당하고 또 행인과 시비 붙어서 또 상해를 당했는데, 즉 독립된 행위가 경합하고 있네요.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263조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죠. 동그라미. 강간을 했고 강간을 했다. 근데 누구에 의한 것인지 판명나지가 않았다. 2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했죠. 강간범의 경우에는. 40번 문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독립된 상해 폭행이 경합해서 사망 결과 발생하고 판명되지 않았을 때 공동전범에 의해, 즉 기수에 따라 기수범에 의해서 기수로 처벌한다. 맞습니다. 263조가 적용되죠. 2번.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정범입니다. 그쵸? 그래서 동시범의 문제는 애당초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더라도, 입증하면 벗어나는 거죠. 책임에서. 입증을 했는데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틀렸습니다. 동시범 특례는 강간범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했습니다. 4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 강간범 적용할 수 없다 맞고, 상해 폭행 경합해서 사망 결과 발생했을 때 동시범 특례 적용한다 했죠. 맞고, 피고인들 중 어느 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흉기에 의한 상해 부분까지 죄책을 물을 수가 없다. 맞습니다. 여기 봐봐. 흉기로 얼굴 찍은 것이 어느 한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없다 했잖아. 그 말은 뭐야? 독립행위가 경합하지 않는다고요. 독립행위가 경합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동시범 특례가 적용이 되려면 두 사람 이상의 가해행위를 해야 돼. 행위를 해야 돼. 각각. 독립행위에 경합을 해야 돼. 근데 그 자체가 분명치 않아. 그러면 동시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얼굴을 찍은 것이 누구인지 지금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는 말은 지금 분명치 않은 거야, 이게. 행위 자체가 분명치 않은 거야. 그러면 동시범의 특례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흉기에 따른 상해 부분까지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4번. 일방의 가공 의사만 갖고서는 동시범으로 처단할 수가 없다. 일방의 가공 의사만 있을 때는 그때는 공동정범이 안 되죠. 공동정범은 상호 의사 연락이 있어야 되니까요. 공동정범은 아니지만 일방의 가공 의사가 있다면 동시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